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라는 상징과 의미를 알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 상징 문양을 도입하는 것도 그 하나일 것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대한제국은 근대 전환기를 맞아서 근대 국가의 수립과 국가 상징 문양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사귄다는 조선의 외교 정책인 4대 교린 관계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와 외교를 맺고 그 속에서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표식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 오약국가 무궁화는 황실과 국가의 상징 문양이었습니다. 이 당시 오약국가 무궁화를 장식한 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실 문장으로 사용된 문양은 이화 혹은 오약꽃이었는데요. 왕가의 성씨인 이에서 따온 것으로 황실 문장 또는 이황가 문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황실을 대표하는 나라꽃 무늬인 이화, 즉 오약꽃은 외교관이 접대에 필요한 양식기, 초청장 등을 장식했고요. 대외적인 소통의 매개가 되는 우표나 근대 화폐 경제 제도에 맞게 새로워진 화폐, 서구식 군복과 문관복의 장식, 훈장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독립문의 이맛돌,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한국관 기둥에 부착된 오약꽃 장식을 보면 국가의 상징을 오약꽃이 폭넓게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1910년 경술국지로 대항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된 이후로 황실은 이황가로 격화되고 오약꽃은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 문양에서 이황가의 문양이 됐지만 여전히 왕실의 꽃으로 계속 사용되고 살아남았습니다. 대한제국 시기 고종 황제와 순원 황기비의 존영을 보고 계시는데요. 황실의 상징인 오약꽃이 중앙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항과 함께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개체가 유입되면서 고종은 사진을 통해 시각 문화의 근대화를 이루고 외교적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조선과 국왕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의 것으로 전해지는 이 복식유물은 1998년 숙대화학과 김명자 교수가 학교에 기증한 것인데요. 2021년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왕과 어린이 복식은 그 희소성이 큰데요. 분홍색 사규삼 아래 녹색 창의를 받친 사규삼 및 창의는 조선시대 왕실과 반가에서 도로시나 관례 시 예복으로 입힌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물이 드뭅니다. 사규삼에 장식된 금박과 단추, 조끼의 칠보 단추에는 대한제국 시기에 조선 황실의 상징이었던 오약꽃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시대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탕기는 1910년 이황직 미술품 제작소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뚜껑과 몸체 중앙에 대한제국 황실의 문양인 오약꽃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용기 형태의 화병 역시 이황직 미술품 제작소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기계로 제작한 것은 물론 대한제국 황실의 문장인 오약꽃을 붙여넣은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에서 발급된 여권으로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교차돼 있고요. 그 사이에 당당하게 핀 오약꽃 문양이 있습니다. 소지한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보호를 의뢰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권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메달은 1907년 순종 황제가 황제로 즉위할 때 제작된 기념 메달로 황실과 관료가 이 예복의 훈장과 함께 매달았습니다. 앞면에는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오약꽃을 새겨놓고 가운데는 황제가 썼던 서양식 투구를 장식함으로써 강력한 황제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바로 무궁화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7월부터 10월까지 끊임없이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화라고도 불립니다. 무궁화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 함께해왔습니다. 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를 일컬을 때 무궁화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1935년에 발행된 한 신문에 따르면 1890년 중반부터 우리나라에 무궁화 노래가 퍼져갔는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구절을 넣으면서 무궁화가 조선의 국화가 되고 동시에 애국가 무궁화 후렴이 완성됐다는 거죠. 이쯤 되면 애국가를 빼놓을 수 없겠죠.
대한제국 애국가라고 표시된 이 악보, 여기에는 독일의 프란츠 에케르트가 작곡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제정 애국가가 담겨 있는데요. 제작 경위를 밝히는 민영환의 서문을 비롯해서 국어와 독일어 가사, 악보가 표지 한 장과 본문 6쪽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표지의 태극을 중심으로 무궁화가 아름답게 둘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02년 8월 15일 대한제국 애국가로 공식 제정된 이 대한제국 애국가는 혼란스러웠던 시기 제국주의 열강들의 경쟁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 아닐까 합니다. 무궁화가 국가 표성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에 훈장과 문관의 대대복으로 쓰이면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군복의 장식으로도 쓰인 무궁화가 1905년의 군복 개정 이후 의약고추로 대치되고 문관 대대복의 주 문양으로 쓰였던 무궁화도 1906년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개화기 지식인인 남궁옥은 무궁화를 가꾸고 보급함으로써 민족의식을 더 높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한과 얼이 담겨있는 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한제국 시기의 칙임관 2등 문관 대대복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대복은 임금에 대한 문안, 임금의 행차 시 공적으로 임금을 아련할 때, 궁중연회에 참가할 때 착용합니다. 이 시기 대대복의 특징은 독립된 주권 국가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문양을 선정해서 복식에 자수하거나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국가의 문양은 무궁화로 칙임관 2등 문관 대대복을 보시면 상의 앞면은 금몰 기법으로 무궁화를 자수했습니다. 좌우 무궁화 2개씩 4개를 장식하고 뒷부분에는 무궁화와 당초를 심은한 것이죠. 실제 무궁화 꽃잎이 5개인 것과 다르게 자수된 대대복 무궁화 꽃잎은 6개인데 이것은 문관 대대복의 특징으로 도화하나하는 과정에서 꽃잎 6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지도는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이 고안한 무궁화 지도입니다. 삼배 바탕에 한반도는 무궁화 가지로, 조선 13도는 꽃핀 무궁화로 수놓아서 장식한 것이 특징인데요. 지도 오른쪽에 고이 새겨진 조선 해방 독립기념이라는 문구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피운 광복의 기쁨, 김태자 전통 자수 연구회 작가 14명이 공동 제작하고 기증한 대형 보자기 작품으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극기와 나라꽃인 무궁화를 수놓아 총 100개의 조각을 이어붙인 이 작품에는 광복을 간절히 염원했던 애국 선연들의 정신을 기리고 바라는 마음이 또 그 자긍심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무궁화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기상이, 의약고체는 대한제국의 자주성과 독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꽃이라는 문양으로 국가의 위상을 외부에 드러내고 국가 구성원 간의 내부 결집을 이루는 구심점을 만들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